제가 지지난번 브이로그에서 혹시 시간관리 관련해서 영상 필요하신지 여쭤봤었는데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 찍어달라, 올려달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짧게나마 제가 회사에서 어떻게 시간관리를 하는지 담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출판사 다니다 보면은 야근 많지 않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만들고 있는 책의 양이 제 SNS를 팔로우하신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적진 않거든요. 그래서 더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팀장이 되어서 관리 업무까지 있어서 실제로 업무량이 많은데 이전 회사들에 다닐 때에 비해서 야근은 덜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야근을 굉장히 싫어하고 안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전혀 안 할 순 없겠죠. 아주 가끔 야근을 하지만 되도록이면, 정말 되도록이면 야근을 안 하려고 하고 6시 1분에 바로 퇴근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제가 야근을 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 저는 저녁 시간에 능률이 전혀 오르지 않는 타입의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4시 이후가 되면은 점점 기력이 쇠하기 때문에 늦게까지 남아있는다고 해서 업무 능률을 끌어올릴 수 없다는 거를 이제는 너무 잘 압니다. 두 번째, 그리고 컨디션 관리가 또 훨씬 중요하다는 거를 깨달은 것 같아요. 오늘 야근을 해서 컨디션이 조금 무너지면 그 다음날, 그 다다음 날의 컨디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고, 그리고 제 또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제는 20대 때처럼 야근하고 그 다음날 쌩쌩하게 회사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저의 컨디션을 지키고 좋은 컨디션에서 집중해서 일을 하는 게 야근을 해서 무리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야근은 안 합니다. 세 번째는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지켜봤는데요. 하다 안 되면 야근하지 뭐, 그냥 오늘 야근해서 남아서 하지 뭐 하는 식으로 내 실제 업무 시간을 늘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늘려버리면 9 to 6로 끝날 일도 조금 느릿느릿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퇴근 시간만 늦어지는, 그렇게 느릿느릿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야근하지 뭐 라는 생각을 쉽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일단 이것이 저의 실제 업무 스타일입니다. 그러면 야근하지 않으려면 9 to 6 내에 집중해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아마 제 썸네일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투두 리스트를 쓰지 않습니다. 투두리스트 많이들 쓰시죠. 제가 첫 회사나 두 번째 회사 다니면서 투두리스트를 안 써본 건 아닙니다. 저도 정말 계획쟁이이기 때문에 FM대로 딱 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투두리스트를 그 누구보다 열심히 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쓰지 않습니다. 투두리스트를 쓰면 좋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그 리스트를 쭉 보고 하나하나 지워갈 때 어떤 성취감이나 재미를 느껴요.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착각이었다, 부질 없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향하는 업무 방식은 투두리스트를 줄여가는 거예요. 늘려가는 게 아니라 줄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이고 줄여서 쓰지 않고도 내 머릿속에서 충분히 그 업무들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만큼 양을 줄여가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시간관리법이에요. 머릿속으로 정리가 될 정도로 적은 리스트만 가지고 있으려면은 해야 하는 일들의 목록을 가능한 한 줄여서 내 정말 메인 업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업무만을 머릿속에 남겨야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요. 첫 번째로 나의 메인 업무, 내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뭔지를 생각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로 내가 하루 9 to 6 회사에 있는 시간 중에 언제 가장 집중력이 높은지, 언제 가장 능률이 오르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시간대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인 업무는 그 시간대에 합니다. 제 일을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책을 만드는 거예요. 교정을 보고 원고를 읽고 표지문안이나 카피를 쓰고 그 책을 소개하는 보도자료를 쓰고, 이런 것이 제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저는 9 to 6 중에 오전 시간에 일이 가장 잘 돼요. 교정을 보거나 원고를 읽거나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는 오전 시간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는 그 메인 업무 중에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어요.
가령 편집자의 일로 생각을 해보자면 편집자가 책 한 권의 원고 편집을 마무리를 해서 인쇄소로 그 데이터를 보내면 실제 책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인쇄되어 나오기까지 5일에서 7일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편집자들은 그 책의 소개 자료인 보도 자료, 신간 안내문이라고도 하죠. 보도 자료를 써야 돼요. 그럼 저에게는 5일에서 7일의 시간이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편집자가 이 편집 중이던 원고를 인쇄소에 보내고 나면 살짝 해방감을 느껴요. 이 책이 들어올 즈음, 5일에서 7일이 지난 그 즈음에 부랴부랴 신간 안내문을 씁니다. 그 5일 동안 마음속은 타들어가죠. 아, 신간 안내문 써야 되는데, 보도자료 써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쓰기가 굉장히 싫기 때문에 미루고 미루었다가 책이 들어올 즈음에 신간 안내문을 쓰곤 합니다. 저도 물론 그랬고요. 그런데 어차피 언젠가 써야 하는 거고, 언젠가 내가 바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힘든 거 저도 너무 알지만 신간 안내문, 보도자료, 인쇄소에 송고하고 인쇄 감리까지 보고 와서 바로 그 다음날 씁시다. 알아요, 힘든 거. 힘든 거 아는데 그 원고에 대한 장악력이 사실 그때가 제일 높다는 걸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날 미루지 않고 쓰는 것 해봅시다. 해보면 되긴 돼요.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내 메인 업무 중에 마감 기한이 남아있는 업무더라도 바로 그때 한다. 그렇게 해야 나의 투두리스트에 적을 것이 생기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 중에 메인 업무만 있지 않아요. 회사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사이드 업무가 있죠. 잡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실제 잡무가 아니어도 내 메인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사이드 업무라고 할 때 메인 업무만큼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사이드 업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사이드 업무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 혼자 하면 되는 사이드 업무. 나 혼자 하면 되는 사이드 업무들은 저는 말씀드렸듯이 4시 이후에는 점점 기력이 쇠한다고 했잖아요. 4시 이후에 그날의 사이드 업무를 합니다. 사이드 업무이기 때문에 미루는 분들도 계세요. 덩어리가 점점 커지죠. 그 미루는 사이드 업무의 덩어리가. 그래서 그것을 뭐 일주일에 하루 날을 잡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금요일에 날을 잡고 오늘은 사이드 업무 몰아놓은 걸 다 해치울 거야. 이렇게 하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내가 진짜로 효율적으로 능률을 높여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느 날의 오전 시간대도 버리는 게 되잖아요. 그 시간이 정말 아깝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보내는 내 시간. 그날의 사이드 업무는 그날에 하는 것. 이것도 연습을 해보면 금방 익숙해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출판사에서는 택배 보낼 일이 정말 많거든요. 택배 보내는 업무를 이제 4시 이후에 하는 거죠. 단순 업무잖아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면서 내가 고민 중인 뭐 카피나 고민 중인 표지나 제목에 관해서 머리를 좀 굴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늘 책상 앞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환경에서 살짝 벗어나서 손은 단순 업무를 하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굴리는 것, 그러다 보면은 기분 전환도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시간을 나름대로 쓸모있게 쓸 수 있고 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다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사이드 업무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타 부서 사람과 하거나 다른 회사 사람들하고 하거나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사이드 업무들이 많아요. 가령 출판사에서는 뭐 저작권 팀에서 원고를 요청할 수도 있고 마케팅 팀에서 어떤 자료를 부탁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뭐 쓰고 응답하고 생각하고 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이드 업무들의 특성상 대부분 의뢰하는 쪽에서 기한을 정해줘요. 다음 주 오늘까지 무슨 자료 부탁드립니다 라거나 타 부서 아니면은 다른 매체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부분 마감 기한이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바로 하는 것,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심지어 내가 내 메인 업무를 하기로 배정해둔, 저라면 오전 시간이 되겠죠. 오전 시간에 이런 의뢰를 받으면 이것부터 해요. 저의 메인 업무를 미루고. 왜냐하면 투두리스트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죠. 이렇게 외부에서 요청한 일들을 먼저 하면 좋은 점은 첫 번째로 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내가 정말 일을 빨리 처리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일을 되게 빠르게 처리해주네.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아니면은 이 일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빠르고 신속한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로바로 처리해서 내가 바로 처리함으로써 저 사람이 이 일을 자기 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결국 내 일을 잘 되게 하는 일도 되기 때문에 타 부서의 요청사항은 바로바로 처리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일이 실제로 의뢰를 받았을 때 꼼꼼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일인지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의 스케줄을 재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투두리스트에 씁니다. 마케팅팀의 어떤 요청사항을 5일 뒤 언제까지 할 것 이렇게 써놔요. 그때 가서 투두리스트를 보고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구나 하고 그 일을 새롭게 봤을 때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는 걸 그때서야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제 경험담이에요. 그때서야 부랴부랴 준비하고 생각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지만 그게 양껏 되지도 않고 성의 있게 퀄리티 좋게 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뢰를 받았을 때 바로 생각해서 바로 처리해서 투두리스트를 쓰기도 전에 내가 해야 되는 일의 목록에서 삭제시켜 버리는 것, 그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투두리스트를 쓰면은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잊어버립니다. 사람이 일이 너무 많고 바쁘게 굴러가다 보면 투두리스트에 쓰는 것을 잊는 경우도 많고 투두리스트에 썼던 것을 체크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했었나? 그거 보냈었나? 하고 뒤늦게 서늘하게 생각이 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바로바로 처리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훨씬 덜 나고 실제로 그런 생각이 나더라도 내가 이미 다 했습니다. 했던가 안 했던가 약간 긴가민가해서 찾아보면 다 그 즉시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서 지워져 있는 거고 이 시스템이 내 안에서 좀 자리를 잡으면은 실수도 줄고 다른 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 잘 안 돼서 엉키는 경우도 줄고 그런 일들이 내 메인 업무를 방해하는 일도 확실히 줄어듭니다. 물론 여러분의 상황에 이것이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의 핵심은 비슷해요. 정리를 하자면 나에게 메인 업무와 사이드 업무가 있고 그 사이드 업무 중에 나 혼자 하는 내가 관장하는 사이드 업무와 그렇지 않은 사이드 업무가 있다는 것을 정리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매일매일의 9 to 6 가운데 내가 가장 일이 잘 되는 시간을 파악하는 것, 메인 업무를 그때 하는 것, 그것만 해도 사실 할 수 있는 일을 압축적으로 같은 시간에도 많은 일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나 다른 부서에서 요청한 일 가운데 기한이 조금 남은 일들을 바로 한다. 그때까지 미루지 않는다. 이 두 가지만 잘 지켜서 해보셔도 아마 9 to 6 동안 하실 수 있는 일의 양이나 그 일의 퀄리티가 조금은 올라가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좌충우돌과 우여곡절과 우당탕탕 다 해보면서 생각을 해본 거고 그리고 실제로 업무량이 늘면서 제 몸이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좋은 쪽으로 계속 시도도 해보고 확신도 얻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시간이 없어서 허덕허덕 하고는 있지만 중요한 일을 잊거나 다른 부서에 민폐를 끼치거나 그러지 않는 선에서 제 안에서만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컨트롤하기 쉽고 내 업무를 내가 장악하고 있다는 느낌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제 영상 보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자신의 업무나 직급에 맞게 응용을 하셔서 정말 이 시간 없음의 지옥에서 조금이나마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생활하면서 조금 더 유용한 팁이 생각이 나거나 보충 설명할 게 생기면은 다시 영상으로 담아 볼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